이제는 가물가물한 고교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여자애들은 어제 엠카에 나온 남자 아이돌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남자애들은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여기서 갑자기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차에는 분명 수컷에게 번식 충동이 들도록 디자인해놓았는데 남자애들은 여자 아이돌에 크게 열정적이지 않군요. 오히려 아이돌 시장의 주 소비층은 여성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왜 남자들은 여자 아이돌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에게 아이돌은 본능적으로 잘 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아이돌은 팬들 사이에 공유되는 자원이기 때문이죠. 대전제부터 깔고 갑시다.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번식 본능을 간접적으로 투사하는 유사연의 사업입니다. 쌍방에서 아니라고 부정할 뿐 소비자들은 아이돌에 대해 연애 감정을 품고 기획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죠. 아이돌의 연애나 결혼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나 아이돌은 연애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가 독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소비자는 이들을 사랑하는 감정을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대한 소비로 포장하면서 항상 다른 이들과 감정을 공유해야만 하죠. 우리가 투자하는 사랑에 비해 이들이 나눠주는 사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우리는 먼 발치에서 이들의 흔적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필리아나 에로스라기보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깝죠. 문제는 이것이 정자만 어떻게든 한번 받고 나면 그만인 여성들,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100% 확신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조건이지만 남성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좋은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이죠. 연애는 번식 과정 중 하나입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 결혼 같은 괴상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연애는 번식에 필요한 유대를 쌓는 호르몬 작용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러므로 연애에 있어서 암컷 파트너를 누군가와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은 번식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성적인 허들이 낮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컷에게 있어서 이들은 집중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낮은 성적 허들은 나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전략을 채택한 경우 암컷은 높은 허들을 통해 뛰어난 수컷을 외부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통해 좋은 정자를 칠 내부에서 선별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게 수컷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얻어내는 결과물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전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감정적 물질적 투자로 인해 얻어낸 보상인 저 아이가 내 새끼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해당 투자 상품은 내가 붓는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인간은 배란이 은폐되어 있고 가임기가 다른 동물에 비해 엄청나게 길고 자주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하면 상시 발정 상태에 가깝죠. 때문에 인간 남성의 성적 허들이 낮은 여성에게 집중 투자하여 자기 자손임을 100% 확신할 수 있는 환경을 억지로 조성하려 할 경우 남성은 생산활동을 포기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여성을 감시해야만 합니다. 즉, 불가능하단 말이지.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 개체에 대한 투자를 최소 한도로 줄이고 몇 번의 관계만 맺은 뒤 자신의 정자가 칠 내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보다 정숙한 나에게 집중하는 다른 상대를 찾아 떠나는 것이죠. 즉, 내가 대상에게 많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뻐꾸기 자식을 키울 가능성이 높으니 이번에는 스스로 뻐꾸기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왜 여자 아이돌에게 많은 돈과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공유 자원은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이돌 남성 팬들의 객단가가 여성 팬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뛰어난 외모의 효용성을 뻐꾸기가 다 깎아먹는 거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남성들이 이런 공유 자원에 대해 투자를 적게 하려 하면서도 관계를 반드시 한 번은 맺으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문란한 여성의 성적 매력을 성관계를 맺기 전에 한해서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가 성관계를 위해 요구하는 투자치가 다른 여성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즉, 남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꺼려하면서도 어떻게든 잠자리는 한번 하고 싶어하는 양가 감정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목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노출이 심한 패션을 좋아하는 여성과 사귀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나가면 반드시 한 번은 쳐다볼 겁니다.
이것은 수많은 자원들이 주목 한번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아이돌 시장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되죠.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점이 결합하여 신인 여자 아이돌은 상대적으로 남자 아이돌에 비해 이목을 끌기가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여자 아이돌 시장은 남자 아이돌 시장과는 다르게 충성 고객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도를 올린 후 대중성 기반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갓세븐, 위너, 몬스타엑스, 아스트로 등의 3세대 남자 아이돌들이 대중성을 상당히 잃어버린 것에 비해 러블리즈, 레드벨벳, 여자친구, 오마이걸 등의 3세대 여자 아이돌은 대중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전략을 방증합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남자 아이돌 시장은 NC소프트 게임인 거고 여자 아이돌 시장은 롤인 거라고. 충성 고객층의 주머니를 겁나게 털어먹냐 아니면 여러 명의 주머니를 조금씩 털어먹냐의 차이인 거지. 근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남성 대상의 유사연예 시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죠. 예쁘고 좋은 몸매만이 아니라 지고지순한 사랑, 즉 독점성을 가진 자원으로서의 서사까지 보여줄 수 있는 남성이 집중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체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오타쿠 시장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살펴보도록 합시다.